닥터 김민경의 치마 속 이야기.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로도 중조를 할 수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시고요. 선생님, 저는 약물을 해야 되나요? 수술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의 장단점과 적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임신 주수를 먼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임신 주수는 28일 주기의 생리 가정하에 시작 날짜부터 세고 있어요. 따라서 실제로 임신되신 시기는 여기서 2주를 뺀 거예요. 임신 주수 5주라고 말씀드리면 실제로 3주 전 관계 때 임신이 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응증은요, 약물 중절은 임신 주수로 7주가 넘어가면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 저희 병원에서도 진행하진 않습니다. 낙태 수술은 거기에 반해 초기 한 10주 이내는 간단한 흡입술로 하실 수 있지만 11주 이후부터는 태아뼈가 형성되어서 경부가 조금 열려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에 성공률이 차이가 날 건데요. 약물 중절은 무엇보다도 보통 7주 이내 성공률이 94에서 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게 나한테 생기면 100%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혹시라도 실패 시에는 흡입술로 임신 중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지만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면 낙태 수술은 거의 100%가 되겠죠? 임신 상태를 확실히 중단을 시키게 됩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제거되는 걸 확인하니까 사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수면 마취, 한숨 주무시고 깨어나시면 수면 마취 어느 정도 깨고 귀가하시게 됩니다. 또 하나, 약을 먹고 언제 배출되는지가 예상이 약물 중절은 어렵다는 거예요. 2주 이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성격이 좀 급하시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못 견디세요. 근데 의사도 성격이 급하면 약물 중절을 못 해요. 의사 입장에서 확실하게 해결을 해드리는 걸 당연히 더 좋아하는데요. 초음파를 보면서 수태물을 정리해드리면 이제 끝이 나는 거고요. 근데 약물은 환자분과 같이 이게 될까 말까 걱정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불확실성이 있는 기간이 있게 되는데요. 굳이 그래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2주 동안 임신 증상이 또 심해서 중증 두통이나 입덧으로 물도 못 먹을 정도이신 분들은 중간에 낙태 수술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점들을 잘 이해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약물 중절이 간단하게 약만 먹고 금방 쏙 빠지고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미프지는 허가되지 않아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MTX라고 하는 엽산 대사 억제 약물과 미소프로스톨이라고 하는 자궁 수축제를 써서 약물 중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약 때문에 위경련이나 소화장애, 또 설사, 일시적인 체온 상승, 두통이 생길 수 있고 출혈이 갑자기 쏟아져서 확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덩어리를 이렇게 보면 사실 피를 보고 쓰러지시는 분도 있고요. 그 반면 낙태 수술은 보통 수면 마취를 하고 주무시는 동안에 진행하기 때문에 이후에 출혈량이 많이 되지는 않고요. 배도 잠깐 아프고 그 다음은 좀 뻐근한 정도로 느껴지십니다. 낙태 수술은 보통 수면 마취를 하고 주무시는 동안에 진행하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나지 않고 배도 잠깐 아픈데 비해서 약물 중절은 복통이나 수태물이 빠지는 걸 출혈량으로 확인하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또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약물 중절이든 낙태 수술이든 경과를 확인하는 진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 중절은 출혈이 제법 되었다고 하더라도 막상 아기집이 초음파에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초음파와 피검사 상에서 임신이 중지되었는지 증상으로는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낙태 수술도 가끔은 안쪽으로 수술 후에 혈종이나 또 피가 다시 찬다던가 남아있는 수태물 일부에서 출혈이 지속되거나 잔류된 수태물이 증식하는 질병도 있어 꼭 합병증 없이 잘 회복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환자분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또 다 다른데요. MTX가 항암제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는 말씀이세요. 정말 근데 고용량일 때만 해당되는 말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성 질환이나 자궁 외의 임신일 때 원래 낮은 용량으로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게 걱정되시면 또 약물을 하시면 안 되겠죠. 낙태 수술은 이제 수면 마취를 해야 하는데 수면 마취를 또 너무 싫어하시거나 또 천식이나 중증 기저질환으로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경우는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자궁에 직접 흡입기를 넣어서 수술해서 자궁의 손상이 심할까봐 걱정하기도 하세요. 대부분 부드러운 내막을 정리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아주 드물게 아셔만 증후군 같은 자궁 내에 들러붙는 유착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감염이나 유착으로 인한 내막 손상 가능성을 설명은 해드려요. 약물도 아주 드물지만 감염으로 인한 유착 또는 약물로 인한 난소 기능 저하는 설명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초기 약물 중절이든 낙태 수술이든 걱정하시는 부작용의 확률은 아주 낮고요. 어떤 방법이든 또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년 이상 의사 생활을 하면서 특히 이제 임신이나 출산, 생리에 관한 환자분들의 생각을 의사의 잠깐의 설명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걸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생각을 바꾸기보다 환자분의 생각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리는 것도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저의 생각에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갑자기 중전 수술을 해야 하는 분들이 미리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물론 병원에 우선 내원하셔서 정확한 임신 상태와 자궁 난소 상태를 체크하시고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치마 속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